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기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태, 전세, 최근에 또 이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죠. 금융위에서 규제에 들어갔죠. 진작 했어야 돼요. 이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반환보증보험 사고 있잖아요. 뭐 봐보시겠어요? 얼마나 웃긴지.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다주택 그 빌라 왕들 있잖아요. 갭투기꾼들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강서구에 있는 빌라고요. 작년에 3억 8천에 전세 계약했잖아요. 근데요, 지금 경매 나왔습니다. 경매 나온 감정가가 얼마예요? 2억 8,6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게 경매니까 감정가 낮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부동산을 여기서 16년,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감정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경매 감정입니다. 시세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감정 시점의 시세에서. 지금하고는 차이가 나죠. 왜? 지금 경매 나온 것들은 여기 보시면 감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8월달 감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세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이 감정 시점의 시세에서는 가장 정확해요. 대한민국 모든 감정 평가 중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봤더니요. 자, 그렇다면 작년 8월달에 시세가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2억 8,600이었어요. 그런데요, 전세를 어떻게 3억 8천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임대료를 넣는데 그런 거예요. 임대인이 야, 우리 집에 전세 3억 8천에 들어가 그런 거예요. 전세가 없다 보니까 임차인이 보니까 아니 3억 8천은 너무 비싸잖아요. 매매가 지금 2억 8천은 3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그런 거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반환보증보험 가입해 줄게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3억 8천 들어가면 대출이 1억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아, 그 이자 내가 내줄게. 2년 지자 해봐야 얼마입니까? 1억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보증보험 가입해주지. 그 다음에 2년 지자 내주지. 그래서 전세 3억 8천 들어갔습니다. 집이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자님이 임차인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2년이 만개 됐을 때 보증금 저한테 빼다 지금 임대인이요. 저한테 빼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그때 너도 알잖아. 그 집 3억밖에 안 되고 2억 8천밖에 안 됐는데 지금 3억 8천이야. 3억 8천 너가 들어오겠니? 안 들어와. 그래서 난 몰라. 너 알아서 해. 그랬더니 기자님 그런 거죠. 아, 그래서요? 그러면 반환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근데 거기다 청구해서 나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은 반환보증해서 허그에다가 이제 청구해서 받고 나갔습니다. 3억 8천 받고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허그는 저한테 그러면 이제 감류해가지고 경매 들어오겠죠? 경매 들어왔더니 감정가 얼마예요 지금? 2억 8,600이네요. 그럼 경매 낙찰되면 이거 뭐 됐네요. 2억 4천에 낙찰됐네요. 허그 얼마 손실 났습니까? 3억 8천이니까 2억 4천이니까 1억 4천 손실 났네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저한테 구상권 청구한답니다. 저 재산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입할 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거 대출 되었겠어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허그예요. 이게 세무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갭투기꾼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갭투기 지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데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서 하라 했어요. 지금도 하라 하고 있고요. 봐보세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해당 세대의 등급 부동산 1년 이내에 최근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이 거래 가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데요. 국토실거래가든 KB시세라든지 부동산 테크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100%이네요. 이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60% 되던 거를 현 정부에서 100%까지 늘린 겁니다. 섬을 위한 납시고요. 자, 그래서 100%까지 하셨어요. 허그만 손실 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돈잔치는 타인이 임차인까지 동조해서 다 했어요, 이제. 요즘에 임차인도 다 동조해요, 요거요. 왜? 임차인도 수행할 게 없거든요. 허그가 있잖아요. 사고액인데요. 이게 15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 제가 사고액을 봤더니 78억이더라고요. 근데 18년도에 790억이에요. 그러더니 19년도에 3,400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4,600억이냐. 사고 발생 금액입니다. 이거 지금 대입 변제한 것들이에요. 올해 5월달까 2,000억입니다. 올해도 제가 봐서는 5,000억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2년 늦어가면 매년 1조 이상씩 손실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가입 실적이에요. 이건 또 저는 이 가입하는 거는요 실적이 아니라 부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면 반환보증 가입액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벌어지니까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고 다시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고 반복되거든요. 그게 갭 메우기와 갭 늘리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가액도 늘어나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올라가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19년도에 있잖아요. 30조 있잖아요. 가입 금액입니다. 30조. 작년에는 37조 이래요. 그리고 까딱 잘라면 2년 진두적 해버리면 100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실 올 때는 한 번에 터져요. 1년에 100조 부실 와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황당한 거는 허그에 지금 하는 행태예요. 허그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아마 본인들이 성과를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는데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예, 본인들 돈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시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갭투기 빌라방들을 욕하는 사람도 500조 600조 가진 사람들은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빌라방들 갭투기 많이 하세요. 대신 반환보증보험 가입해요. 우리 실적 늘려주게 허구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배째라 하면 돼요. 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있잖아요. 150만 가구는 최소한 8년 동안 매물이 안 나냐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610이나 713 대책에서 있잖아요. 아파트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을 연장 안 해준 거죠. 4년 또는 8년으로만 하고 아파트는 신규 등록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렇다고 건물들이 지금 매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의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혜택을 그대로 나눈다 하니까 그 임대사업자들 등록한 집들이 있잖아요. 안 팔아요 굳이. 혜택이 있는데 굳이 왜 팔겠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어버렸죠. 현재 시장의 가격이 자꾸 오르고 가는 거는요. 매물 부족 현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월세도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세제 혜택 좋고 2년에 5%씩 인상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160만 가구, 그렇게 해서 160만 가구는 임대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라진 거죠. 임대의무권 끊을 때 4년에서 8년 동안 절대 매물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전 시장은 사라진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그랬죠. 75%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75%도 잠겨버린 거예요. 재계약으로요. 그럼 시장에 남아있는 게 몇 개나 돼요?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20%가 매물들이 지금 전세가로 거래되고 있는 게 다 최고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75% 혜택을 봐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혜택이 딱 단기 2년이란 말이에요. 추가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년 후에 그럼 전세가가 2배 올랐어요. 그 피해는 그럼 누가 보상해 주죠? 그러면 이럴 겁니다. 75% 잠겼으니까 한꺼번에 나오겠지 그러잖아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세 계약은 매일 있잖아요. 1년 365일 매일 거래가 있어요. 그게 조금씩 나오는 거지 한꺼번에 75% 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매물도 다 잠겨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였습니다. 저 양도세 중과세는 찬성이에요. 왜? 불로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어요. 양도세는 중과세만 해버리고 작년에 우리 양도세 중과세는 2018년도부터 됐을 거예요. 수도권은 규제적 내에서 있잖아요. 두 채면은 10% 중과세, 세 채면 20% 중과세 이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추가 중과세 10% 중과세. 그래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는 20% 중과세, 3주택자는 30% 중과세거든요. 이렇게 최고세율로 기준해서 10억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10억 남으면 8억 2,500만 원의 세금입니다. 3주택자는. 이게 집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못 팝니다.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아요. 이거는 정부가 뭐냐면 너네 지금 다주택자들 집 팔면 내가 가만 안 둬. 정부에서 82.5% 세금 뺏어가 버릴 거야. 절대 팔지 마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아까 양도세 환수하는 건 맞다 그랬잖아요. 순서가 틀렸다는 건 뭐냐면 그럼 보유세를 그 전에 강화시켰어야죠. 종부세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강화시키겠다. 그 후에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강화시키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종부세 강화는 정말 눈꽃만큼 아주 조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양도세만 강화시켜버리니까 팔 매물들이 다 잠겨버린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종부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작년에 610 대책에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있잖아요. 종부세를 일괄적으로 66%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일괄 6%. 기본 공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파트 10억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6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개인들도 종부세 6% 해버리면 집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그럼 보유세 강화는 정말 조금씩 10년에 걸쳐서 공시가격 조금씩 올리고 세율 전부 다 조금씩 올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도세 강화해버리니까 집 안 팔고 버텨버린 거죠. 왜? 정권은 1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 임기 중에 종부세 내봐 1년밖에 안 내. 누가 집 팔겠어요? 다 버텨버리지.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죠? 주택가격은 2배씩, 3배씩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실제 집값 주택가격 상승 부분은 작년 연말에서 올해까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현 정부 중에서는. 누가 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